여당에서는 책임 논의가 아주 불거졌습니다. 친문 진영이 서로가 그냥 욕을 하고 난타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둘이 잘 싸워봐야 됩니다. 그 두 사람들은, 이 친명파 친문파들은 역사를 지난 5년 동안 잘못 이끌었던 그러한 핵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둘이서 치명적으로 난타를 벌이고 스스로들이 산화돼야 됩니다. 아니, 산화가 아니고 분열돼서 결국은 공중분해돼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주당에서 의미 있는 분들, 좋은 분들로 소위 국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이제 그들이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건설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 거, 그건 바로 참패했기 때문에 갈등은 더 증폭될 것이고, 그 소위 586, 지난 5년간을 난타하고 다녔던 586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싹쓸이하는 운명으로 피안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586은 여권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권은 586, 386,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야당이 지금 문제입니다. 왜? 그들이 지난 5년간 친문, 친 이재명 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대한민국을, 헌법을 무시하고 숫자로 밀어제끼면서 검수완박이니 못된 입법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행한 그 행위, 원전을 없애버린다든가 뭘 없애버린다든가 자기들 마음대로 갔던 그 소위 전체주의적 그 사고방식과 그 독재주의적 그 정치, 문재인이 펼쳤던 독재 양식, 이러한 양식들은 결국 대한민국을 하마터면 나락으로 빠뜨리고 영원히 구제불능한 그런 곳으로 갈 뻔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나서서 정권 교체의 상징으로 나서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역시 이기고 이길 운명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친문그룹에서는 이재명 책임론이 터져 드디어 나왔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 친명 갈등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둘이 공중분해됩니다. 둘이 싸워서 분해가 되고, 그리고 새롭게 괜찮은 사람들 중심으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회생의 기본 덕목이 보이질 않습니다. 대선 이후에 공론화되지 않았던 책임론 반성이 그래서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한꺼번에 지금 막 분출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에 그 만들어진 임시지도부 윤호중이 비대위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늘 전원 사퇴 의결했죠, 어저께. 그리고 오늘 싹 사라집니다. 그 윤호중이 누굽니까?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이상한 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이 386들, 지금은 586이죠. 특히 윤호중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해가 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80년대 서울대 그 학원 뿌락치 사건이라는 유명한 아주 나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원 뿌락치 사건. 죄 없는 사람들을, 아무 애매한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갖다 하고 학생을 잡아 감금을 시켜가지고 두드려 패고 뿌락치다 해가지고 그냥 고문하고 해가지고 이게 큰 사회적 사건이 된 게 있는데, 거기 주동자가 누구냐? 윤호중이하고 유시민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감방을 갔다 온 겁니다. 민주화로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해서 결국은 586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나와서 지금
대한민국을 불호령하고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혹시나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못 이끌어갔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그런 생각이 미치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결국 이번 보궐선거로 복귀한 그 이재명 한번 보십시오. 아니 대선에 패배해가지고 자숙을 해도 참 부족할 텐데 그것도 당당하게 자기 지역구 소위 법카, 소위 초밥 법카가 일어났던 그 분당에서 말이죠. 당당하게 나와서 또 경기지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안철수하고 붙어야 되는데 안철수가 하고 붙어서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 도망을 가버렸다라는 것이 안철수의 판단입니다. 안철수가 야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야 나하고 붙자. 도망가지 말고 일로 와. 왜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야? 여기서 깨끗이 나하고 붙자. 안철수가 그렇게 했어. 점잖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정도 되면은 그거는 자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건 맞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안철수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안철수가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름도 잘 안 들어봤던 계양을이 갑자기 전국구가 돼버렸습니다. 이 전국구가 딱 돼버렸는데 바로 여기가 송영길 지역구고 송영길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민주당세가 최고로 강한 그러한 곳이었다는 사실이 또 밝혀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깃대만 꼽으면 된다. 계양이 호구냐 하고 그렇게 하던 말도 결국은 이재명이 당선을 시키는 그러한 민주당의 텃밭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이재명 너 혼자 살고 너는 민주당을 완전히 망해놨다. 이것이 한마디로 표현되는 이재명 책임론입니다. 결국 한국 정치에 굉장히 불합리하고 모순된 부분들을 보여오고 한국 정치의 그 비민주적 사고방식들, 헌법을 무시하는 마음대로 정치를 했던 이 민주당의 모습들이 이 한 군데서 선거 끝나자마자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폭발하고 있다는 건 바로 그것이 엄청난 문제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빨리 공중분해돼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의미 있게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질문했던 그 철험의 사람, 세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표 선수들 김남국이, 최강욱이, 이수진이 여성, 판사 출신. 얼마나 지난 청문회 때 그 세 사람들 웃겼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완전히 코미디를 제공했죠. 예를 들면 한국 3M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앞에 한자가 붙었다 해가지고 거기 한동훈 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니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법률 용어를 거꾸로 해가지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말 용어는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하고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이수진은 그냥 막 떠들어댔습니다. 혹시 낮에 술 먹고 와서 술이 취해서 저런 거 아니냐고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코미디 중에 코미디를 한 그 국회의원들 그 모습들이 민주당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들이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자, 이런 민주당 일거의 국민들이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네. 일거에 쓸어버렸습니다. 이들은 곧 공중분해되고 이들은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바로 쇄신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재명 책임론, 친문 친명 지금 전면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좀 더 세게 콩가루가 다 될 것입니다. 공중분해되기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히 공중분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국민들이 정치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됐구나. 바로
그것을 느끼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